좀비 영화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샷건이죠. 그 육중한 외모만큼이나 강력한 화력으로 좀비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모습이 한 번쯤은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다면 과연 샷건이 다른 총기들에 비해 효율적인 무기일까? 오늘은 좀비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무기, 샷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I'm sorry, brother. 샷건의 역사는 거의 화포 자체의 역사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총입니다. 과거 정확한 규격의 배럴과 총알을 만들기 어려웠던 시절에 날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총구에 넣고 화약으로 쏘는 방식의 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이런 총기들이 점점 규격화되어 가면서 샷건의 원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샷건은 가장 원초적인 방식, 그 단순한 구조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샷건의 종류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샷건은 총알을 수동으로 놓고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되는 가장 단순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스 장전 방식의 총기류는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이 많아서 흔히 잼이 걸린다고 하죠. 발사가 되지 않는 오작동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샷건은 단순한 내부 구조와 최소한의 부품으로 고장이나 불발의 가능성이 적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쏠 수 있는 안정적인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탄약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발사되는 단순한 작동 방식은 총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아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더불어서 샷건이 비상용 무기로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권총인 글록의 경우만 하더라도 60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는 200불 정도로 12게이지 펌프 액션 샷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신뢰성, 또 간편하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까지 이 정도면 좀비를 상대할 무기로 기본기는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Any more questions? 샷건 최고의 장점을 꼽으라면 아마도 명중이 쉽다는 점일 겁니다. 일반적인 권총의 경우에 대부분 9mm 이하의 탄환을 사용하는데요. 9mm는 총알의 직경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cm도 안 되는 물체로 좀비의 머리를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바로 앞에서 멈춰있는 목표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한 10m 정도만 떨어져도 그것도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격에 미숙하거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샷건은 여러 개의 탄환이 퍼지면서 발사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명중률은 그 어느 총기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거리에 따라 산탄이 퍼지는 정도를 실험한 영상인데요. 사수 바로 앞에 있는 3m 거리의 표적에는 거의 동전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사람 상반신 전체를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총알이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비 사태가 일어나서 권총으로 10m 밖에 있는 좀비를 맞춰야 한다. 그럼 쏘는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총구의 방향이 1mm만 벗어나더라도 좀비의 머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샷건이라면 총을 처음 쏴본 사람이라도 충분히 명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좀비에게 쫓기면서 급하게 사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정조준을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텐데요. 하지만 샷건이라면 이렇게 대충 방향만 맞춰서 쏴도 달려가면서 심지어 롤러코스터를 타고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샷건의 총알은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산탄총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샷건은 무조건 퍼지는 총알만 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샷건은 산탄이 아닌 일반적인 직선의 총알도 쏠 수 있습니다. 샷건에 사용되는 총알을 보통 쉘이라고 부릅니다.
이 쉘은 용도에 따라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펠럿이라고 불리는 안에 들어가는 구슬의 크기와 개수로 구분됩니다. 날아가는 새를 사냥하는 데 쓰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버드샷은 이렇게 작은 구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큰 발사체가 들어가는 벅샷의 경우에는 발사체의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쉘의 경우에는 버드샷보다 훨씬 큰 구슬이 9개 들어있죠. 여러 개의 펠럿이 아닌 일반 총알처럼 한 개의 발사체가 들어있는 쉘은 슬러그라고 부릅니다.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크기의 총알에서 나오는 막강한 파워는 군사작전에서 자물쇠를 부수거나 문의 경첩을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웬만한 벽돌벽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샷건은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원거리 사격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하기 쉽지만 슬러그를 통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50m 거리에서 슬러그를 사용해서 호박을 맞출 수 있는지 실험해본 영상입니다. 정확성이나 관통력 모두에서 웬만한 원거리 적용용 총에 버금가는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멀리 있는 좀비도 샷건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샷건은 사용하는 쉘의 종류에 따라서 총알이 퍼지는 범위, 목표물을 타격하는 강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까지 한 자루의 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Okay, I'll get 3.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샷건의 장점은 어쩌면 좀비 사태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총알을 직접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총은 총알을 재사용하거나 직접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샷건은 이미 사용한 쉘을 재활용하거나 거의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샷건 쉘의 구조를 보시면 화약을 점화하는 프라이머와 화약, 발사체를 밀어주는 와드와 발사체인 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만 새 것으로 교체해주면 다른 재료들은 모두 다른 대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쉘의 껍데기를 재활용해서 프라이머를 교체하고 화약과 샷을 채워주면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죠. 플라스틱 재질의 껍데기와 와드는 이렇게 종이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발사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쇠구슬부터 3D 프린트와 나사로 만든 슬러그, 이렇게 다트 모양으로 관통력을 높인 슬러그도 직접 제작이 가능합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영화에서는 독특한 재료의 샷건 쉘이 등장하는데요. 수세에 몰린 주인공이 원거리에 있는 적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총알이 분산되는 버드샷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버드샷에서 쇠구슬을 빼고 그 자리에 동전을 차곡차곡 채워넣어서 동전이 발사되는 쉘을 즉흥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훨씬 강력하게 멀리까지 발사하게 되죠. 인류의 멸망 이후를 다룬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설정이 물자 부족입니다. 분명 좀비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더 이상 새로운 공산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약탈과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총알을 구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We have 12 of these shotgun shells, 26 of those pussy 9mm. And 16 of those 357 Magnums. 결국 아무도 새로운 총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총알을 만들 수 있는 샷건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You don't need an AR-15. It's harder to aim, it's harder to use, and in fact, you don't need 30 rounds to protect yourself. Buy a shotgun. Buy a shotgun.